네,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네, 저 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더 낙찰 현주쌤이 생애 최초로 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을 이제 매도하신다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물건이 투자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무피 투자 물건이었고, 게다가 이게 매월 월세 40만 원이 들어오는 물건인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제 낙찰 받으셨던 거예요? 제가 횟수로 6년 전에 낙찰 받았습니다. 와, 6년 첫 전에 낙찰. 첫 낙찰을 6년 전에 받으셨네요. 네. 근데 어떤 물건이죠? 여기 뭐 좋아 보이는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찾은 물건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아이고야.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거의 한 30년 더 됐죠. 네, 31년 차 되는 건물이에요. 예, 눈으로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뭐 여기 입지가 뭐 엄청 좋지도 않잖아요. 물론 이 의정부 역세권이긴 해요. 네. 도보로 한 1, 2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위치인데, 사실 의정부 역이 1호선 월계역을 지나 창동을 지나 또 도봉산을 지나 뭐 하야도 의정부라 서울 일자리까지 가기에는 또 굉장히 멀고, 혹시 뭐 재개발 구역도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죄송해요, 왜 네. 이런 물건을 낙찰 받으셨어요? 그때는 소액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어디인지 검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여기 물건이 보여가지고 그때 최선을 다해서 이 차를 보고 낙찰 받은 겁니다. 저 투자금이 그때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으로 경매를 시작하셨던 거고, 네. 그 금액으로 투자 물건을 찾다 보니까 서울은 도저히 못 들어가고 의정부까지. 의정부라고 하면 또 집에서도 거의 한 2시간 네, 맞아요. 2시간 걸리는 위치 맞죠? 근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투자를 하셨는데, 근데 6년 전이라고 하면 경매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고, 네, 얼마 안 됐었고 경험도 없었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이는 물건, 죄송해요, 이 물건 했을 때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네, 두려움 같은 거는 없었고 나는 꼭 하나를 낙찰 받아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월세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진짜요? 네. 아, 이게 딱 봤을 때 과연 이게 나중에 매도가 될까? 아니면 이게 사람이 임차인이 맞춰줄까? 과연 수익은 날까? 막 되게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네.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해야 된다는 한 가지만 보고 시작을 했고, 시장 조사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전화 조사를 굉장히 네. 열심히 하셨고. 네, 네. 그리고 전화 조사 딱 하는 순간, 아, 이거는 매매와 전세가 가격이 똑같으니까 못해도 수익은 1,000만 원 받겠구나, 그 생각으로 생각하고 이제 입찰을 보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와서 보니까 첫 낙찰이잖아요. 네. 기분 되게 좋았고, 안에 임차인분도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를 배당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잘 풀리고, 하나 순차적으로 지나갈 때마다 이게 내 물건이 되려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확 들었어요. 인테리어도 제가 다 했거든요. 직접 방산시장 가가지고 열심히 도배 장판 알아보면서 했는데 네. 바로 팔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인테리어를 네. 어디 맡긴 게 아니라 워낙 또 소액으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직접 방산시장 가서 거의 셀프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본인이 하고 본인이 만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팔기가 어려워서. 네, 그냥 월세를 이제 받았습니다. 보증금에 월세를 받고, 그때는 또 인테리어를 잘 했기 때문에 금액을 좀 높게 받았어요. 아, 월세 네, 세팅을 월세. 하셨구나. 네, 월세 흐름이 좀 필요해서 일단은 이것 먼저 소액으로 한번 해보자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빌라가 보유한다라고 해서 가격이 막 엄청 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단기 매도 생각을 하시는데 월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왜 하필 월세를 세팅을 했어요? 그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게 너무 시간적으로 뺏기는 거예요. 자율적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 시간이. 그쵸, 자영업이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알아본 게 여기 이 경매기였습니다. 부동산. 혹시 어떤 자영업 했는지? 우리 여송쌤이 좋아하는 빵집을 했습니다. 계속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그 빵 잘 팔렸는데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자영업을 하시다가 네,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계속 일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유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자율적으로 시간을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 경매였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자영업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자영업 경험이 없어요. 이제 통계상으로 봤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의 한 50% 이상이 월 순수익이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리고 50%, 60% 이상이 하루에 10시간씩 쉬는 날도 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 본인의 노력, 본인의 리소스 다 투입하면서까지 일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주쌤처럼 또 네, 몸도 그렇죠. 상하게 되고. 지금 그때 생각해보면 자영업을 그만두게 되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저한테 필요한 거는 당연히 현금 흐름이었었던 거예요. 월세를 받든 다달이 돈 나오는 게 제일 중요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월세 세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월세가 크지는 않지만 시작을 40. 월세로 하셨구나. 네, 40만 원짜리 이 월세 받는 거를 10개 하면은 400만 원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개 하면 400만 원이 나오는데 네. 그때는 우리 주택수 취득할 때 중과가 없었죠. 없었어요. 맞아요. 막 주택수 막 10개, 20개 늘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았었죠. 그때 경매 학원 이런 데 가보면 회원님들이 한두 개 받고 끝내시는 분들이 없어요. 없었어요. 4개, 5개, 6개 막. 네, 기본이 4개, 5개였어요. 맞아요. 네. 그때는 그게 가능했었죠. 네. 그래서 가능했어요. 야무진 꿈을 가지시고 맞아요. 이제 월세 세팅을 계속 하셨었던 거죠. 네, 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늘려가다가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네. 이제 계속 이제 중간에. 매도를 하셨던 거고. 네, 네. 네, 근데 다 좋은데 지금 날씨가 너무 춥거든요. 혹시 지금 계약서만 쓰고 매도된 건 아직 아니죠? 네, 아니에요. 지금 임차인 분도 나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위에 들어가서 얘기를 좀 나눠도 되나요? 네, 들어가시죠. 제가 좀 참아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굉장히 어두운데요? 센서불 켜집니다. 혹시 더 올라가야 돼요? 우리 당김에도 하려면 한 2층까지, 3층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여기 2층 대부분 인테리어들은 다 하셨네요. 네, 여기가 생각보다 임대가 잘 들어와요. 임대는 잘 맞춰줘서. 네, 잘 맞춰줍니다. 의정부 역세권이어서 그런가요?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아이고, 여기에요? 네. 이게 탑층이네요. 와, 여기입니다. 짜잔. 탑층이었어요. 문이 다른 집 문이랑 달라요. 문 자체를 지금 바꾸신 건가요? 네, 현관문도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임차인 분이 배당을 받고 나가는 날 저희가 안에 이제 내부를 보려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이 잘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어 하시는 분께 이제 한번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문이 탈착이 됐어요. 아예 망가져 버려가지고 다시 교체했습니다. 새 거예요. 네. 열어볼까요? 예. 네,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하우스. 짜란. 아이고야. 들어오세요. 인테리어 처음이었는데 잘했죠. 이거 셀프로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아하. 방산시장에 이제 알아보고 해서 처음으로 인테리어를 저는 이제 겁니다. 방산시장에서 재료를 사다가 직접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반셀프로. 네. 우리가 인테리어 업체 다 맡긴 다음에 비싼 돈 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때 처음이었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도 싹 다 하고 하니까 매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를 주기로 하셨고 네, 그리고 월세가 필요하기도 했었고 네. 근데 이렇게 월세를 세팅하는 거를 뭐 한 개, 두 개, 세 개 하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자영업을 탈출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우리 현주쌤이 월세 고수기도 하지만 또 월세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시기도 하지만 단기 매도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소액으로 단기 매도할 수 있는 물건 월세로 세팅했다가 매도하고 그냥 매도도 많이 하셨었죠. 여러 가지 이제 단기 매도 하시긴 했지만 이 집만 처음으로 생애 최초로 낙찰 받으셨기 때문에 쉽게 매도는 또 못 하시고 보유하셨다가 결국 이제 또 매도를 선택을 하셨네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를 다른 거랑 묶어서 음. 제가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나오는 걸 또 음.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이제 매도를 하니까 실제로 돈이 얼마가 남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계산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첫 낙찰 받은 금액이 정확히 9,056만 원이거든요. 9천만 원으로 9천만 우리가 원. 계산하고 네. 네. 그리고 내놓은 매도가는 1억 7천이에요. 1억 7천이면
시세 차익이 8천만 원이 남습니다. 8천만 원.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양도세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택수가 많으셔가지고 비과세 혜택은 또 못 받으세요. 그쵸? 장기 특별 공제 빼고 양도세가 1,1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 네. 그럼 순수하게 남는 거는 6,900만 원이에요. 6,900만 원. 네. 여기서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또 계산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매월 또 월세 40만 원씩 들어왔잖아요. 맞다. 40만 원. 그쵸? 네. 이게 만 5년이니까 60개월. 그러면 2,400만 원. 400만 원. 다 합치면 9,300만 원입니다. 9,300만 원. 순수하게 이 집을 통해서 우리 현주쌤이 번 돈이 9,300만 원. 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금이 또 하나도 안 들었어요. 네, 일도 없습니다. 투자금이 0원. 영원. 물론 이제 초기 투자금은 있었죠. 근데 월세 세팅을 하니까 0원. 그리고 번 돈은 9,300만 원. 화장실이 어디죠? 아, 괜찮네요. 네. 오. 여러분도 소액 3천만 원으로 시작할 때 되게 막막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 맞아요. 우리 회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투자금이 3천만 원 미만이 거의 한 70%, 80% 돼요.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눈에 좋아 보이는 물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물건들. 서울은 들어가기도 또 힘들고. 그쵸? 우리 회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물건 검색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는 물건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에 단기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시면은 너무 마음이 급해지세요. 그런데 저처럼 부동산을 계속 추적해서 가져가시면은 언젠가는 부동산은 우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9천만 원의 낙찰을 받고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6년 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시세 차익이 7천만 원이 넘는 물건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하시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시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소액으로 하시긴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경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많은 회원님들을 보는데 뭔가 이렇게 계속 현주쌤처럼 꾸준히 또 낙찰받고 월세 세팅하고 팔고 단기 매도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 비결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온 어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언니들이 있어요. 언니들이요? 네, 언니들. 언니들이 없었으면 제가 시작하고 계속 끈을 이어나가는 길이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언니들인가요? 스터디반에서 만난 언니들인데요. 스터디반이요? 어떤 네. 스터디반이죠? 임장도 같이 가면서 그 피드백을 받는 수업이었어요. 아, 그 경매 스터디반? 경매 스터디반. 그러면 이게 그거죠. 이제 수업을 하고 물건 임장 다녀오고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는 네. 그 스터디만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혼자였으면은 임장도 가기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언니들이 저 임장도 같이 가주시고 부동산도 같이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면서 물건 보는 거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힘이 났었고 계속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전반 처음에 들으셨던 거죠? 네. 실전반 수업 그때는 몇 주였나요? 그때 8주? 8주? 네. 거의 한 2달 동안 우리가 배우면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끝나버리잖아요. 네. 시작하려니까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혼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혼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옆에 언니들, 네, 언니들. 같이 할 수 있으신 분들이 같이 다니다 보면 하게끔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초보자들끼리 같이 임장하고 끝내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누군가 그 기준을 잡아주고 조사한 자료 가지고 정리를 해줄 사람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터디반을 들으셨던 거고 네. 정리가 되고 계속 임장 다니다 보니까 물건 볼 수 있는 눈도 커지고 네, 힘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낙찰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신 거죠. 그래서 자산을 계속 축적해 나가시다가 그리고 또 원하시는 월세 다 가구도 또 받으시고 네. 또 경매 또 어디죠? 강남에 또 좋은 물건도 받으시고 하면서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고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역시 같이 해야 돼.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을 만나냐에 따라서도 이제 음. 내 길이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말도 통하고. 그러셨구나. 네.
어쨌든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고 네. 근데 저번에도 좀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렇죠? 확실한 또 목표가 있으셨어요. 네, 목표 있습니다. 뭐였죠? 월세 흐름 더 만들어야죠. 월세 흐름이 최종 목표가 월 3천입니다. 월 3천 만드는 거.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날도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월 1,000 이상 충분히 이제 받고 계신데 보통 우리가 경제적 자유하면 월 500만 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월 1,000씩 받고 계신데 그걸 또 넘어서 이제 3,000까지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 길이 결코 험난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경험을 하셨고 충분히 지금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도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현주쌤이 경매라는 걸 아예 몰랐다라고 하면 그 자영업이라는 툴 안에서 못 벗어났을 거잖아요. 빵집을 하시긴 했지만 빵집을 그만둔다라고 하더라도 하실 만한 게 다른 거였겠죠. 뭐 카페가 됐든 아니면 네. 식당이 됐든 다른 자영업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영업 하는 동안 제가 좋은 기억이 없어요. 너무 힘든 기억만 나기 때문에 그 구렁텅이에 계속 빠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제가 저희 회원님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조금 힘들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 힘들어졌대요. 그때 너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출 받으신 거 원금까지 또 상환을 해야 되지. 그리고 요즘 뭐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 보니까 매수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항상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로 시작을 하면 할수록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오르고 그래서 마진이 많이 안 남기 때문에 몸도 많이 힘들고 투자하는 시간도 너무 많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뭔가 대체를 해서 수익 수단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이렇게 이 길을 6년, 7년 이제 걸어오고 계신데 네. 어떻게 자영업자분들이 경매라는 시장에서 시작을 하면 네. 우리 현주쌤처럼 네.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옵니다. 그거는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제가 해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응원 좀 해주세요. 왜냐면 사실 경매라는 걸 경험을 안 하면 그 사고방식을 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될까? 투자금이 2천, 3천밖에 없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담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드실 거라는 것도 저도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안 해봤던 길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어려우신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어떤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처럼 월 3천까지는 아니어도 목표를 가지고 나 얼마 정도 벌면 이 정도는 현금을 만들면은 지금 힘든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목표를 정하시면은 가시는 길이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아까 우리 현주쌤이 스터디반 네. 그쵸.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인 게 우리 회원님들이 7주 수업 끝나고 뭔가 이제 또 혼자 하셔요. 물론 저희가 이제 평생 멘토링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물건 찾고 전화 주시고 입찰 상담해 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하세요.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 회원님들이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면 의지가 이만큼 됐다가 점점 주는 거예요. 네. 뭔가 날씨도 추워지면 나가기 싫고 오늘은 눈이 오니까 나가기 싫고 네. 오늘은 비가 오니까 입찰 보러 가기 싫고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경험을 해보면 누가 막 말리지 않아도 막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때까지가 중요한데 네. 생각해 본 게 이 스터디반을 더 낙찰에 적용을 하면 우리 기존 회원님도 그렇고 저희 쪽에 오시는 회원님들도 그렇고 조금 더 좋아하지 않을까.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필요한 수업인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쵸. 그게 필요한 거 확실히 느끼거든요. 갑자기 인터뷰하러 왔다가 이런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이건 진짜 진지하게 가서 한번 저희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회원님들이 잘 돼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2년 전, 3년 전에 이제 스터디반을 운영했을 때가 오히려 회원님들의 어떤 결과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이 테두리 안에서 그 시간에 와야 되고 그 시간에 조원들끼리 모여서 또 억지로도 임장 가야 되고 어쨌든 규칙적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되잖아요. 습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반강제입니다. 네, 하다 보니까 물건도 보게 되고 조사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결과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시 깨닫네요. 경매는 확실히 앉아서 공부하면 안 돼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매를 시작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뭔가 앉아서 계속 공부만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맞아. 좀 스터디반처럼 억지로라도 현장에 나가고 조사를 하고 해야 이제 결과가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그게 확실히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은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주쌤 여기 매도하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좀 잘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현주쌤이 생애 최초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이제 매도하신다라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네. 우리 현주쌤한테는 굉장히 기념물적인 그런 이제 물건이죠. 수익도 거의 1억 가까이, 네. 9,300만 원 이제 났던 물건이기도 하고 이걸 시작을 토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낙찰 받으시면서 결국 원하시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다가구도 하시고 다른 물건들도 하시고 3,3M2도 지금 네. 또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 현주쌤 이 물건을 봤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경매로 정말 돈이 벌릴까? 정말 이게 뭔가 될까? 정말 수익이 될까?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고민만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해보셔야 그게 결과가 나오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하셔라. 실행이다. 네,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습관이라는 거를 잘 잡아야지만이 또 스스로 잘 보시고 물건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습관이라는 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이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유지하려면 이 습관을 위한 어떤 환경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그래야 이렇게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6년이고 이제 6년 7년 돼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확실히 결과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초보여서 아무것도 몰라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다, 조력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 더 낙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물건 너무 잘 봤고요. 네. 덕분에 제가 갑작스러운 아이디어를 얻고 갑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꼭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시는 분들을 향해서 힘차게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